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3부 토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의 이유, 나토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고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또 이제 폴란드 순방까지, 폴란드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고, 이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고 신속한 전후복구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술력이 뛰어나서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 최대 수혜주는 삼부토건 아니겠습니까? 기술력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삼부토건이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쟁이 종식되어야 하고 MOU만 체결해서 주가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실체를 기대하면 안 되고요. 선반영될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작전주고 정치권에 엮여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우크라이나 재건 기다리면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 말고 근거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더 말하자면 일단 나토 정상회의로 기대감의 수급은 몰릴 겁니다. 단기 관점에서 신고가 돌파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신고가에 달성하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신고가에는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힌트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또 리스크가 큰 작전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락하기 시작할 때 대응을 하는 것은 손실의 폭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해가지고 상상인 저축은행 판코리아 홀딩스가 나왔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판코리아 홀딩스의 전환사채권을 상상인한테 넘겼습니다. 자, 상상인저축은행이 이제 이게 상장되게 되면은 전환사채권 이 권리를 행사해서 상장하게 되면은 2,307만 주 보유지분 10.45%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최대 주주가 DYD로 10%죠, 딱. 자, 그럼 최대 주주가 상상인으로 변경된다는 소리겠죠. 자, DYD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무자본 M&A군 이일준 회장을 필두로 돈 없이 기업을 사들여서 비싸진 값에 매각하는 게 존재의 이유인 사람으로 보는데, 이 무자본 M&A의 끝은 상패입니다. 상패. 근데 상패된다고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무자본 M&A의 끝마무리는 보통 상패 후에 멀쩡한 기업인이 매출과 실적을 낸 뒤에 재상장 심사 여부를 통해서 다시 상장하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한탕 해먹고 빠져도 기업이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벌금이니 뭐니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상상인 증권도 요 무자본 M&A의 쩐주로 유명합니다. 쩐주. 무자본 M&A에도 당연히 자금은 필요하죠. 내 돈이 아닌 거지. 자, 그럼 이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대출 받느냐? 그 사야 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빌려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전부 다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주가를 올려서 말 같지도 않은 꿈 같은 재료로 300억짜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럼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을 버는 거죠. 쩐주한테 돈 빌렸고 이 돈에 대한 이 사채에 대한 담보는 주식이었으니까. 자, 그럼 요 저축은행도 100억을 빌려줄 때 요 뭐 담보랑 이자를 고이율로 받아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이고, 그리고 주식이 지금 100억에서 300억 3배 정도 올랐는데 요 은행이 판다라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무자본 M&A 작전 세력이든 쩐주든 둘 다 승리하는 윈윈 전략이라는 거죠. 그럼 피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누구겠습니까? 개인 투자자죠. 자, 이전에 2019년인가 18년도에 1년 동안 상폐된 코스닥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11개 중에서 9개가 바로 이 상상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상상인에서 돈이 되는 무자본 M&A 쩐주를 굳이 그만할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는 없고 돈만 계속 들어오는데. 자, 지금 이 뉴스는 삼부토건과 여러 정치권이 엮여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관계만 나열했다라고 하고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좀 보면은 일단 먼저 삼부토건의 창업자 조남욱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이낙연도 서울대 법대고요.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의 창업자였던
그리고 조남욱 전 대표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라고 밝혀진 인물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라고 하죠. 자, 삼부토건의 대표였던 조남욱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조인들을 뭐 특별하게 관리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020년 12월 말 기준에서 지배구조가 당시에 뭐 이렇게 삼부토건 휴림로봇, H&T 동양물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휴림로봇의 사회이사가 동아일보 간부 2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출신이죠. 자,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일 때 직속 선배였고요. 동명이인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의구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분구조에 연관되어 있었던 또 다른 기업 동양물산의 회장 김희용이라고 하는데, 김희용의 부인 박설자, 그리고 박설자의 사촌이 박근혜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건 다 제껴두고 2020년 10월에 이낙연 동생 이계현이 삼부토건 대표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11월 주가가 16배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계현은 기존에 보험업에 종사하다가 이낙연이 총리 시절일 때 사만기업 사장으로 갑자기 영입이 됐습니다. 사만기업은 부실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광급공사 3천억을 수주를 받았고요. 자, 지금의 삼부토건과 비슷한 꼴이죠. 뭣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MOU 체결하고 주가도 상승률이 압도적이죠. 타 업종에 비해서. 자, 이계현은 이낙연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뭐 사만기업에서 사임한다 해놓고 10개월 만에 삼부토건 사장으로 취임을 했던 겁니다. 자, 뭐 어떤 자금을 만드는 것인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주변인의 정치 특혜가 중심이고, 당시 해당 기업에서 어떤 이득을 취한다면 이후에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는 행보를 보인 만큼 지금 삼부토건에 대한 매력보다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투자판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최근 뉴스입니다. 자, SM 우호연이 이낙연 동생 이계현을 이번에 또 영입을 했습니다. 한국 선박금융 대표로. 선박투자대행 전문업체. 자, SM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건설사들을 계속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게 15곳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뭐 이유가 딱히 이렇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요 그룹 내 건설 계열사와 제조업, 해운업, 뭐 레저업 등에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계열사의 수주를 내주면서 우호연의 차녀인 우지영의 회사가 매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태초 ENC처럼 재무 여력이 없는 건설사가 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다른 건설사를 인수하고 건설업 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은 오너 일가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목표라고 보입니다. 이 SM그룹은.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계현을 여기 앉혔기 때문에 삼부토건에서 계획이 끝나면 SM 상장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두서없이 이야기했고 리스크나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2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자, 결론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간은 나토 정상회의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으나 그 이후로는 리스크만 수십 가지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대응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대응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나토 정상회의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 기대감이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는 바로 이 차트에서 수급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현재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분봉이 정확도가 높고요. 자, 주가가 만약에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 일봉상 과거의 데이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봉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때 분봉에서의 거래,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얼마나 실리는지, 마찬가지로 누를 때 거래가 얼마나 실리는지, 그리고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에 어느 자리에 어느 가격대에 수렴이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면 고점이 어디인지, 기대감이 어느 시기에 끝나가는지 파악이 됩니다. 자, 귀찮고 종일 들여다봐야 돼서 그렇지 가장 완벽한 힌트는 분봉에 있습니다. 자, 거래는 거래의 체결을 토대로 사실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속일래야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1분봉에서 속임수 같은 수작을 부린다면 이것은 다른 15분봉이나 뭐 이런 데서 드러나고요. 15분봉에서 수작을 부린다면 또 마찬가지 다른 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하지만 않으면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삼부토건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분할 청산, 분할 매도가 말씀드리고 요 근거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수급에 관하여서 속임수 여부, 지지와 저항이 어느 자리에 수렴됐는지 근거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려서 삼부토건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시점, 현 시점에 고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매매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건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2차 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파랐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자,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테마가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이것을 파악하려면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더 큰 자금을 쏟아붓는지 파악하면 반도체인지 2차 전지인지 그 수혜주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